지금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버텨야 할까요? 전쟁 뉴스가 시장을 뒤흔드는 순간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삼성전자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역사를 끝까지 들여다보면 반복해서 나타난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흔들렸고 오늘 한국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 커뮤니티에도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전기예금까지 깨고 대출까지 받아 샀는데 속이 타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걸프전, 이라크전, 러우 전쟁, 오일 쇼크까지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삼성전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부 뒤졌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미국이란 전쟁 확산 속에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선택이 매번 맞았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례를 직접 보겠습니다. 1990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S&P 500은 석 달 만에 18% 빠졌습니다. 그때 주식을 팔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군이 단 100시간 만에 이라크군을 격퇴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판 사람들은 그 반등을 그대로 놓쳤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전쟁 개시 직후 SP형이 8.98, 98% 하락하자 또 많은 사람이 팔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1년 뒤에는 26.73%나 상승했습니다. 전쟁 개시는 불확실성 해소라는 역설적인 공식이 작동한 것입니다. 2023년 하마스 전쟁 때도 비슷했습니다. 최대 6% 빠졌다가 3주 만에 원상 복구됐습니다.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역사는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공포에 팔았던 사람들이 매번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냥 버티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역사상 단 한 번 이 패턴이 완전히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구조가 지금 이번 사태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1973년 10월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전쟁 자체는 3주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전혀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전역의 주유소 앞에는 자동차 행렬이 수백 미터씩 늘어섰고 기름을 넣기 위해 새벽 4시에 줄을 서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이 기름 한 방울에 무릎을 꿇은 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S&P 500은 1년 동안 43% 폭락했고 회복에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시장을 무너뜨린 것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가 무기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이란이 꺼낼 수 있는 카드도 바로 이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밖에 되지 않는 이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매일 지나갑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가 이 길을 씁니다. 1973년에는 수출을 틀어막았고 지금은 수송로 자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효과는 더 직접적이고 더 빠릅니다. 이미 봉쇄를 시사하는 것만으로 해상 보험료가 48시간 만에 5배 뛰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사실상 봉쇄 효과가 발생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이 1973년과 똑같은 상황일까요? 삼성전자가 정말 위험한 걸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드러납니다. 1973년에는 없었고 2026년 지금만 존재하는 조건입니다. 이걸 놓치면 삼성전자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잠시 200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카드사 대란으로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고 내수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라크 공격 소식까지 터졌습니다. 코스피는 2003년 3월 5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6,000선을 돌파했다가 이번 사태로 급락한 지금과 비교해보면 그때가 얼마나 암흑 같은 시기였는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처참했습니다. 반도체 경기는 끝났고 IT 버블은 꺼졌으며 삼성도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증권가에서 쏟아졌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과도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그때 팔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바그다드가 함락됐습니다. 전쟁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난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P 500은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1년 뒤에는 26.73%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이라크전 이후 삼성전자에는 전쟁과 전혀 무관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팔렸고, MP3 플레이어가 팔렸고, 휴대폰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팔렸습니다. 이 모든 기기에 들어가는 랜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삼성전자는 세계 1위였습니다. 전쟁이 나든 말든 사람들은 음악을 듣고 싶어 했고 사진을 찍고 싶어 했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전쟁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전쟁 기간 동안 경쟁 업체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공급이 조여들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으니 반도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2003년 공포 속에서 팔았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후회한 순간도 바로 그 이후였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지금은 어떨까요? 구조는 2003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03년에는 반도체 수요를 끌어당기던 엔진이 PC와 휴대폰이었다면 지금은 AI입니다. AI는 2003년의 휴대폰 보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수요를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수요의 60% 이상이 미국 데이터 센터에서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버를 돌리고 구글이 AI를 학습시키는 일은 전쟁이 벌어져도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지금 중국에서 딜의 금보다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2003년에도 공포에 팔면 안 됐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삼성전자를 바치는 수요의 엔진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전쟁으로 경쟁사들까지 위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003년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삼성전자에만 생기는 조건이 4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만 하나를 듣고 섣불리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4번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경쟁자인 중국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중국 산둥성에는 티팟 정유소라고 불리는 소형 독립 정유소들이 있습니다. 자주전자처럼 작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이 작은 공장들을 모두 합치면 중국 전체 정제 능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들의 핵심은 이란산 원유입니다.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10달러 싸게 들여오며 간신히 마진을 맞추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란 원유 공급이 흔들리자 산둥성 정유소들의 평균 가동률은 64%에서 51%로 급락했습니다. 원유 한 톤을 처리할 때마다 49달러씩 손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원가가 오르면 중국 제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생산 원가는 오르고 투자 여력은 줄어듭니다. 위기일수록 1등은 더 강해집니다. 2등과 3등이 먼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환율이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집니다.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집니다. 삼성전자 매출의 80% 이상은 해외에서 나옵니다. 달러로 벌어 원화로 환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같은 달러 매출도 원화 기준으로는 더 커집니다. 러우 전쟁 때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환율 상승이 삼성전자 수출 실적을 받쳐주는 버팀목이 됐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실적 증가 요인으로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불확실성이 오히려 메모리 가격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은 대규모 설비 투자를 멈추게 됩니다.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수천억, 수조 원 규모의 공장을 짓는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쟁 업체들이 투자를 멈추면 메모리 공급 증가 속도는 느려집니다. AI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조여들면 메모리 가격은 유지되거나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증권가 분석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메모리 가격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82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25년 연간 영업이익이 43조 6억 원이었는데 그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편입니다. 이 한 문장이 왜 중요한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 가장 복잡한 위치에 놓인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란에서 하루 약 138만 배럴의 원유를 몰래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제로였지만 위성으로 보면 138만 배럴이었습니다. 1300척이 넘는 유령 선단이 말레이시아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란 원유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 기름으로 산둥성 공장을 돌리고 위안화로 결제하며 미국 금융망을 우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란을 지원하면 미국의 2차 제재가 중국 금융기관을 직접 겨냥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란을 압박하면 에너지 공급선이 끊기고 산둥성 공장이 멈춥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낭떠러지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란 전쟁 직후 중국은 14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속보를 쏟아내고 각국 정부가 성명을 내는 동안 중국 외교부는 반나절이 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만큼 셈법이 복잡했다는 뜻입니다. 14시간 뒤 나온 성명도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적대 행위 즉각 중단 촉구. 어느 편도 명확히 들지 못하는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미국 동맹입니다. 에너지 공급 차질이 생기면 미국 주도의 공조체제 안에서 대체 공급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들어올 수 없는 문이 한국에는 열려 있는 셈입니다. 삼성전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에 약 24조 원, 17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NVIDIA, AMD, 퀄컴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을 통해 삼성전자 미국 공장에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돈을 대면서까지 붙잡고 싶은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할 것입니다. 화웨이를 막고 TSMC에 압박을 가하고 중국산 반도체를 시장에서 밀어내려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오히려 삼성전자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역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어느 편도 확실히 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편에 서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몇 년간 두 나라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가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중국 경쟁사가 삼성보다 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둘째, 환율 상승이 삼성전자 실적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셋째, 불확실성이 메모리 가격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넷째, 지정학 구도에서 삼성전자는 미국 편에 서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은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삼성전자를 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를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리스크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핵심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호르무즈가 완전 봉쇄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은 1973년 오일 쇼크형으로 바뀝니다.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긴 채 장기화되면 전기요금 재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반도체 생산 원가는 올라가고 삼성전자 물류비도 다시 폭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홍해 사태 때 삼성전자 물류비가 전년 대비 약 72% 폭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오늘 말씀드린 호재들은 전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만 보면 됩니다. 호르무즈가 열리느냐 닫히느냐. 이것이 이번 사태의 유일한 분기점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팔아야 할까요? 버텨야 할까요? 역사는 이미 여러 번 답을 보여줬습니다. 걸프전 때도, 이라크전 때도, 하마스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 공포가 극대화된 바로 그 순간이 매번 가장 후회가 적은 타이밍이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 직후 삼성전자를 팔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 결정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2026년 지금은 그때와 또 다릅니다. AI 수요라는 전쟁과 무관한 거대한 엔진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중국 경쟁사는 더 크게 흔들리고 있고 환율은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움직이며 미국과의 동맹 구도는 삼성전자의 전략적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팩트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더 유리한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하나입니다. 호르무즈 완전 봉쇄의 장기화입니다. 지금은 그 변수 하나만 주시하면 됩니다. 공포에 흔들리기 전에 먼저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투자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